정적이 흐르는 무대 위 13살 소녀의 입술이 떨어지자마자 객석은 마법에 걸린 듯 얼어붙었습니다. 나훈아의 연정을 부르는 빈예서의 목소리에는 인생의 회환과 기술적 정교함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올인정을 확신하던 그 순간 전광판에 새겨진 숫자 9는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수 미달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서사의 시작일까요?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든 이 비합리적 구점의 이면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진 잔혹한 생존 본능과 천재성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복잡한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결과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엔터테인먼트 시나리오의 첫 장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합니다. 빈예서의 등장은 기존 오디션이 설정해놓은 성장 서사의 문법을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보통의 오디션은 미성숙한 원석이 갈고 닦아져 보석이 되는 과정을 담지만 빈예서는 등장과 동시에 이미 세공이 끝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녀가 선보인 나훈아의 연정은 정통 트로트의 핵심인 꺾기와 강약 조절이 기성 현역 가수들조차 경외감을 느낄 수준의 최상위 피치로 구현되었습니다. 단순히 잘한다는 수준을 넘어 곡의 해석력과 감정의 깊이가 이미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터가 이를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빈예서의 무대 영상은 공개 직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상위권을 점령하며 단숨에 수백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TV 화제성 지수에 따르면 빈예서는 출연자 중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며 빈예서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검색 키워드 분석에서 정통 트롯, 천재성과 같은 긍정적 단어와 함께 심사 기준이라는 논란 섞인 키워드가 동시에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심사위원 정훈이가 언급한 더 신선했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는 기술적으로 지적할 사안이 전혀 없을 때 심사위원이 내놓는 전형적인 궁색한 변명에 가깝습니다. 정통 트로트는 장르의 특성상 고유의 문법을 얼마나 깊이 있게 계승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문법을 구사하는 이에게 신선함을 요구하는 것은 클래식 피아니스트에게 왜 악보대로 너무 잘 치느냐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실력이 기준치를 초과해버린 완성형 괴물에 대해 기성 권위가 느낀 당혹감과 통제 불능 상태의 공포가 점수 깎기라는 수동적인 형태로 표출된 첫 번째 징후입니다. 결국 빈예서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준비한 평가의 범주를 뛰어넘어 버렸기에 미인정이라는 불합리한 결과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완성된 천재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방증하는 뼈아픈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된 것은 어린 나이의 순수함을 잃지 말라는 정훈이 심사위원의 발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장은 단순히 조언을 넘어 아역 및 청소년 스타들에게 가해지는 전형적인 정체성 검열이자 예술적 가두기의 전형입니다. 트로트는 본래 삶의 애환과 한을 담아내는 장르이며 이를 위해 가수는 나이를 불문하고 곡에 몰입하여 비애미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빈예서가 이를 너무 완벽하게 구현해내자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천재성을 찬양하는 대신 아이답지 않다거나 세속적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예술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대중과 기성 권위가 아동에게 투사하는 무결점의 순수성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행동하고 노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정교하게 훈련된 전문적인 기량을 오히려 오염된 재능으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빈예서가 보여준 완벽한 감정 절제와 노련한 무대 매너는 사실 수년간의 혹독한 연습과 타고난 직관이 결합된 전문가적 성취입니다. 하지만 심사석의 시선은 이를 기교에 물든 아이로 규정하며 감점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연령대의 참가자인 이수연이 만점을 받은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수연의 무대는 아이 특유의 폭발적인 감정과 눈물을 자아내는 서사에 집중했고 심사위원들은 이에 감화되어 만점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불편한 진실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실력의 완성도보다 나이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빈예서는 노래 실력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설정한 어린아이의 범주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감점을 당한 셈입니다.
결국 이러한 순수함의 잣대는 실력 중심의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합니다. 기술적 완성도를 갖춘 영재들에게 순수함이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족쇄를 채우는 것은 그들의 예술적 성장을 저해하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견고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는 전문 아티스트를 발굴해야 할 오디션이 단순히 시청자의 감성을 소모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영재들의 재능을 도구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아역 스타들이 겪는 이러한 이미지 가두기는 과거 수많은 천재 영재들이 성인 가수로 안착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아역 잔혹사를 연상케 하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영재를 대하는 방식의 낙후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볼 때 빈에서의 9점은 고도로 기획된 시청률 견인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흥행 역사에서 독보적인 1위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대로를 걷는 경우는 마케팅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시청률 조사 기관 닐슨 코리아의 지표를 분석해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률 정점은 대개 불공정 논란이나 충격적 결과가 발생했을 때 나타납니다. 제작진은 대중이 느끼는 심리적 저항이 곧 화제성으로 직결된다는 방송 생리를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방송 산업에서 시청률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보는가를 넘어 얼마나 활발하게 언급되는가의 문제로 전이되었습니다. 빈예서와 홍지윤 같은 강력한 우승 후보들에게 박한 점수를 주어 의도적으로 논란을 야기하면 팬덤은 자신의 아티스트를 지키기 위해 결집하고 대중은 온라인상에서 공정성과 심사 자질을 주제로 끊임없이 설전을 벌입니다. 만점은 당연한 결과지만 9점은 기사가 된다는 방송계의 잔혹한 공식의 빈예서의 무대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9점 사태 이후 관련 커뮤니티와 SNS의 활동 지수는 평소 대비 300% 이상 급증했습니다. 빈에서 9점 키워드는 주요 포털 사이트의 연예 뉴스 섹션을 하루 종일 점령했으며 이는 다시 유튜브의 쇼츠와 알고리즘을 타고 전국적인 논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빈예서라는 완벽한 아티스트를 억울한 피해자의 위치로 옮겨놓음으로써 시청자들이 그녀를 위해 다시 TV 앞에 앉게 만드는 강력한 시청 동기를 부여한 셈입니다. 이 논란은 곧 다음 회차에 대한 궁금증과 이번에는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치환되어 본방사수 열기를 고조시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흔히 사용하는 언더독 효과의 변주이기도 합니다. 이미 최강자인 빈예서에게 인위적인 시련을 부여함으로써 대중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그녀의 최종 우승을 향한 여정을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서사 구조입니다. 결국 빈예서가 흘린 눈물은 오디션의 상업적 성공과 프로그램의 생명 연장을 위해 설계된 노이즈 마케팅의 재단 위에 올려진 가장 효과적이고도 가슴 아픈 재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제작진의 계산된 악마의 점수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시청률을 위한 거대한 세트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대 위 빈예서를 바라보는 동료 참가자들의 표정은 이 무대의 실제 위압감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카메라에 잡힌 김태연, 이수연 등 라이벌 의식을 가질 법한 이들의 얼굴이 굳어가는 장면은 단순히 긴장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넘어서기 힘든 벽을 마주했을 때의 본능적인 위기감의 표출입니다. 이는 스포츠 경기에서 압도적인 챔피언을 마주한 도전자가 느끼는 무력감과 괴를 같이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심리학적 측면에서 빈예서의 무대는 경쟁자들에게 잘하는 상대를 넘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13세라는 나이가 주는 강력한 서사성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화제성까지 겸비한 그녀는 이미 일반적인 오디션 경쟁의 차원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용 편집으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현장의 서늘한 공기는 빈예서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나머지 모두를 조연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절대적 포식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동료들의 얼어붙은 눈빛은 그녀의 실력이 심사의 영역을 넘어 경외의 영역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현역 가수들 사이에서도 빈예서는 이미 공포의 대상입니다. 기성 가수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정통 트로트의 정수를 13세 소녀가 직관적으로 꿰뚫고 완벽하게 재현해낼 때 현장 가수들이 느낀 직업적 자괴감과 위기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빈예서의 리허설 직후 대기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으며 이 아이를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심사위원 정훈희의 9점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를 넘어 빈예서라는 거대한 해일로부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빈예서의 독주가 너무 일찍 확정될 경우 생기는 프로그램의 긴장감 상실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점을 찾아내어 밸런스를 조절하려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즉, 그녀의 9점은 실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파괴적 재능이 판 자체를 깨뜨리지 않도록 제어하려는 시스템의 강제 조정이었던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빈예서가 2단계에서 탈락할 확률은 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녀가 없는 현역가왕 3은 화재성의 거대한 축을 잃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9점 사태는 그녀의 앞날의 두 가지 갈림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제작진이 의도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영웅의 서사에 순응하며 대중의 동정표를 흡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사위원의 편협한 기준조차 압도해버리는 절대적 실력의 증명을 통해 스스로 왕관을 쓰는 것입니다. 빈예서가 흘린 눈물은 아이의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예술 세계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상처 입은 흔적이었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공정함의 실종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중은 이제 프로그램에 연출된 서사가 아닌 가수가 보여주는 실력의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다음 무대에서도 실력과 무관한 이미지 심사나 서사 맞춤형 점수가 이어진다면 그 화살은 더 이상 빈예서가 아닌 프로그램의 존립 기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빈예서의 9점은 그녀를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이 판의 주인공이자 심사 시스템의 모순을 폭로하는 상징적 인물로 격상시켰습니다. 9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제 그녀의 실력이 대관식만을 남겨두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빈예서의 9점은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이 직면한 공정성과 흥행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를 상징합니다. 13세 소녀가 보여준 거장의 풍모를 신선한 부족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가두려 했던 시도는 오히려 대중의 거센 반발을 사며 그녀를 지켜줘야 할 시대의 천재로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제작진과 심사위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낼 다음 시나리오가 공정한 경쟁일지 아니면 또 다른 희생양 만들기일지에 따라 빈예서의 눈물은 승리의 샴페인이 될 수도, 오디션 잔혹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빈예서는 이미 점수 따위로 규정할 수 없는 현역 그 이상의 아티스트로 우리 곁에 우뚝 섰다는 사실입니다.